지금 많은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으로,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그와 관련된 종목으로 확실한 모멘텀 있는 종목으로 또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 25,500원입니다. ATEC-TN을 바로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ATEC-TN 같은 경우는 이재명 지사 관련주기도 한데 디지털 화폐 관련주, 그러니까 펀더멘털은 디지털 화폐 관련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재명 지사 관련주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디지털 화폐는 전 세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 근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최근에 윤석열 관련주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수익을 내고 나왔었죠. 다음은 바로 이제 이재명 지사 관련주인데 왜 올라가야 되는지 그 이유는 제가 칠판 가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펀더멘털. 그러니까 실제 펀더멘털이 있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치 테마주로 보는 게 맞겠다. 두 번째가 정치 테마주.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가 펀더멘털인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뭐 로지스라든가 한네트라든가 많은 디지털 화폐 관련주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어제 G20 국가에서 디지털 화폐를 논의하기 시작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유럽에서도 디지털 화폐 논의를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지금 디지털 화폐는요. 디지털 화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상화폐랑은 틀린 겁니다. 틀린 거예요. 네, 디지털 화폐는 말 그대로 우리 원화, 달러, 위안화, 엔화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디지털을 통한 결제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가상화폐랑은 틀리다. 자, G20 국가 유럽에서 설문조사 들어가고 있고요. 오늘 이제 호주 중앙은행에서도 이 디지털 화폐를 도입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시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또 우리 한국은행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디지털 화폐 흐름은 전 세계적인 흐름인데요. 어젠 제가 중국에서 인민은행에서 은행 법까지 개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오늘은 지금 ATT는 어떤 종목이냐면 지금 한국은행하고 LG CNS하고 LG CNS하고 신한은행하고죠. 신한은행하고 디지털 화폐 시범 서비스를 이제 구축 중에 있거든요. 자, 한국은행이 의뢰해서 하는 거겠죠. 실제 우리는 한은과 LG CNS와 신한은행과 같이 디지털 화폐 도입 준비,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베타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건데, 이 LG CNS에서 분사된 요 관련주가 있습니다. 그 회사를 지금 ATEC-TN이 종속회사로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디지털 화폐 관련주에서 로지스라든가 한네트 뭐 이런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ATEC-TN이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 실제로 이제 ATEC-TN 같은 경우는 교통카드 솔루션을 공급하면서 어제 KCS 같은 경우도 키오스크 만들면서 디지털 화폐와 관련이 깊은 거잖아요. 이 교통카드 솔루션을 공급하면서 뭐 무인 단말기라든가 이런 걸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ATEC-TN은 지금까지는 뭐 정치 테마주로만 좀 분류하지만은 이제는 정치 테마주가 아니라 디지털 화폐 관련주로서 우리가 펀더멘털을 본다면, 우리가 정치 테마주로만 본다면 많이 올라갔으니까 좀 위험할 수 있고, 진짜 뭐 사돈의 8촌과 관련이 있다고 하니까 올라가서 어떻게 보면 좀 넌센스 같기도 한데 이런 훌륭한 펀더멘털을 갖고 있기 때문에 ATEC-TN은 좀 성장성으로 봐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려보고요. 그다음에 이 정치 테마주로 보는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이제 윤석열 관련주가 정말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지율이 수직 급등을 하면서 제가 이 국감에서 했던 존재감도 계속 말씀드리면서 많이 올랐는데, 제가 어제 이제 너튜브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요 다음은 바로 이제 이재명 지사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이재명 지사 종목들이 이제 못 간 이유는 뭐냐면, 빠진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는 이제 이낙연 현 민주당 대표하고 지지율을 딱 쫓아가니까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그때부터는 계속 동률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에서 어떤 오차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보니까는 주가 가격에서 흘러내렸던 건데, 최근에 이 어떤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기간마다 조금씩 틀리지 않습니까? 4개 기관에서 지지율 조사를 했더니 4개 기관에서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보다 앞섰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두 군데서는 이재명 지사가 앞서고 한두 군데서는 이낙연 대표가 앞섰는데 4개의 기관에서 동시에 앞섰다는 이야기고, 최근에 이재명 지사가 좀 불리한 게 뭐냐면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그 민주당의 기반을 갖고 있다 보니까는 뭐 민주당의 지지율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얻고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지금 이낙연 대표 그 민주당의 지지율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그 지지율에서도 지금 이재명 지사가 다시 앞서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이게 이슈가 된다면은 이건 또 정치 테마주로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조정받아 있는 ATTN을 저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런 그 정치 테마주가 시장의 어떤 변동과는 무관하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지금 시장 변동성이 있을 때는 이런 종목들로 좀 대응해도 좋겠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서 이 종목에 있어서 질문 있으면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어제도 디지털 화폐 관련주 편입하셨는데 오늘도 편입을 하셨네요. 저는 정치 관련 빼고 좀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네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뭐 중국보다는 구체적으로 디지털 화폐에 대한 얘기는 사실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에 비해서는. 예.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편입을 하시는 이유가 저로서는 조금 궁금하고요. 이제 뭐 큰 방향성은 비슷할지 몰라도 각국마다의 정책 방향성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중국에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좀 다루고 편입을 하시는 그런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은행, 우리나라 중앙은행이죠. 네. 중앙은행에서 베타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뭐 작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제 이게 막 뉴스에 빵 터져가지고 뭐 드디어 디지털 화폐한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은 일단 한국은행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이거를 지금 LG CNS하고 신한은행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는 이제 이런 종목들은 바닥에 있다는 이야기고. 특히나 이 중국에서 뭘 한다. 우리 한 4년 전쯤에 보시면 중국에서 화장품 사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의 화장품 종목들 다 막 3배, 4배씩 올라갔거든요. 사실 중국에서 크다 보니까 대륙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 상품 하나를 우리나라에서 팔면은 뭐 팔아봐야 우리나라 이제 5천만 명 국가니까요. 팔아봐야 5천만 명입니다. 중국은 시장이 엄청 네, 중국은 14억 인구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를 팔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보다는 중국에서 하는 게 더 큰데 중국에서 이 인민은행, 중국의 이제 중앙은행이죠. 인민은행이 법을 고쳐가면서까지 디지털 화폐를 하기로 한다. 중국에서 하면은 전 세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호주은행도 하고 있고 지금 가장 제가 볼 때는 뒤처진 게 이제 미국 같은데 미국의 이제 FOMC 회의에서 파월 의장이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 이 정도까지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거기에선 힘이 좀 빠진 것 같아요. 다만 중국이 시작을 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유럽도 지금 어제부터 설문조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뭐 미국도 제가 볼 때는 전 세계적인 흐름에 있어서 안 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흐름에 있어서 디지털 화폐 관련주가 뭐 최근에 이제 당장 실적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 좀 움직임도 좀 크고 시가총액이 좀 작은데 제가 볼 때 실제로 디지털 화폐가 진행이 된다면은 뭐 단말기전 좀 많이 바꿔야 되기 때문에 좀 그 나중에는 종목의 어떤 흐름이 굉장히 좋아질 거로 생각을 해본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겠고요. 추가 질문 있으면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화폐하고 또 이재명 요즘 뭐 상당히 대선 관련주로 상당히 떠오르고 있는데 지지율이 정말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네. 27%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질문 먼저 하나 좀 드리자면 이게 일시적인 건지 이재명 도지사가 그 전에 그 대선 지지율 그 광화문 때 상당히 갑자기 이제 한 20% 정도까지 갔었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좀 맥시멈인 건지 아니면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건지 하고요. 그리고 좀 더 이게 이제 이재명 도지사 같은 경우는 사이다 발언으로 좀 들쑥날쑥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안정적으로 지금 다지면서 좀 더 갈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여기가 끝인지 아닌지는 뭐 저도 잘 모르지만 제가 기대해보는 건 뭐냐면 최근에 이제 우리는 좀 주식쟁이다 보니까 이 주식 관련 뉴스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대주주 양도세 10억 원을 3억으로 바꾸는 일이 있었죠. 근데 아직까지 바꾸진 않았고 국회에서 지금 이제 10억 원으로 이 민주당도 가닥을 좀 잡아놨는데 지금 이제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이 민주당의 대표이다 보니까 발언 자체가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좀 이 대주주 10억 요건에 대해서도 기자들이 질문하면은 시원한 답이 안 나옵니다. 근데 이재명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사실 이재명 지사도 경기도지사라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대주주 10억 요건에 대해서 굉장히 논리와 근거를 잘 들면서 대주주 10억 요건 없애야 한다. 지금 현 정부의 어떤 그 정책들은 굉장히 좀 뒤처지는 게 많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발언했습니다. 뭐 별명이 사이다답게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동학개미들의 등을 타고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아마 주식하는 사람들은
이재명 지사의 발언은 다 당연하지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 이 주식하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뭐 둘만 놓고 본다면 뭐 이재명 지사를 선택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저는 가격을요, 일단은 23,500원까지 보도록 하고 손절가는 18,0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